052차 방정식 14페이지 보도록 하자. 자, 다음 방정식의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말하여라 라고 했어.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단해서 구별하게 해주는 식 뭐가 있었다? 판별식 D. 그런데 판별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라고 했죠. 어떤 전제 조건입니까? 판별식 D를 사용할 때 필요한 전제 조건은 실계수 조건. 우리 판별식 안 배웠어요, 이반? 배우지 않았니? 오, 판별식 배웠잖아요. 자, 우리요 11페이지. 자, 1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늦지 말자, 찬혁군. 네. 자, 11페이지. 밑에 참고 나와 있죠? 자, 다시 한번 1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 시작! 이 결과는 개수가 실수라는 전제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개수가 실수일 때만 판별식 사용 가능. 요즘에 개념집 안 읽고 있나? 읽었으면 대답이 척척 나왔을 것 같은데. 자, 그러므로요.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에서 안타깝지만요. 이와 같이 개수 자리에 i 플러스 이런 허수가 보일 때는 판별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요. 그럼 판별식 사용할 수 없으면 어떻게 풀 수밖에 없는데 직접 근을 구해볼 수밖에 없어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현수는 여행 갔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요 옆에 화살표 빼서 받아 적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개수가 있을 때는 판별식 사용 불가. 허개수가 있을 때는 판별식 사용 불가. 허개수가 있을 때는 판별식 사용 불가. 자, 그러므로 근의 공식으로 푼다. 그러므로 근의 공식으로 푼다. 그러므로 근의 공식으로 푼다. 자, 허개수가 나왔는데 딱 보자마자 인수분해가 됐으면 너무 좋았을 거예요. 고민할 필요도 없이 얘는 근이 허근이네? 뭐 이렇게 나왔을 텐데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실근인지 어근인지 구분을 할 수 없었던 거야. 그러므로 뭐로 풀어야 돼? 근의 공식으로 일일이 근을 구해서 근 구해봤더니 실근이네, 근 구해봤더니 허근이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녀석 인수분해 되나 봤더니 당연히 안 되고요. 근의 근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2a분의 즉 2분의 자 마이너스 b 써주셔야겠죠? 마이너스 b는 뭔데? i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i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a C 자리에 i가 이렇게 있네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요 요식 정리를 해볼 겁니다. 루트 속에 있는 값을 정리를 좀 해봐야겠죠? 그래서 루트 속 계산합니다. 앞에 있는 거 제곱 마이너스 1이죠? 뒤에 있는 거 제곱 플러스 4 모두 곱해줘 플러스 4i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4i 이렇게 있네요. 자, 그래서 플러스 4i 마이너스 4i 지워져서 결국 x값 구했더니 2분의 i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이와 같은 근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근에 대해서 실근이라고 부릅니까? 허근이라고 부릅니까? 허근. 왜? 허수단이 i가 들어있으니까 얘는 허근을 갖는구나. 그러므로 그는 허근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되겠다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단해서 구별해주는 식 판별식 D는 안타깝지만 무슨 개수일 때만 쓸 수 있다? 실개수일 때만 쓸 수 있다요.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요 아래에 있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딱 읽었어요. 2차 방정식 중 적어도 하나의 방정식이 허근을 가질 때 라고 나와 있어. 잠깐만, 실근, 허근 이런 거 물으면 판별식을 쓰면 좋겠다. 그죠? 근데 판별식 쓰기 위해선 반드시 뭘 확인해 본다? 실계수 조건 확인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실계수라는 조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계수가 실수예요. 이런 조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문제 속에. 있지? 어디에 들어있으니까? 실수 m이라는 말이 바로 실계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볼까요? x제곱의 계수인 1은 실수 맞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녀석은 m이 실수기 때문에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m이 실수니까 m의 제곱도 실수입니다. 1은 실수고 얘도 실수고 얘도 실수예요. 왜? m이 실수기 때문에. m 하나가 실수가 되면 모든 계수가 다 실수가 되지? 그러므로 실계수 조건 만족함으로 우리는 판별식 D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이제 판별식 D에서 허근을 가질 때라고 했어요. 무슨 조건 되겠습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허근을 갖는다. 작다. 혹은요 4분의 D 공식은 0보다 작다. 뭐 이런 걸로 풀어야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했어. 그런데 문제에 왠지 내 마음을 찝찝하고 더럽게 만드는 표현이 하나가 보입니다. 누구? 적어도 라는 말.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되는 말이죠. 그래서 이 녀석의 의미는 아직까지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어. 그냥 표시만 해놔요. 나는 저 적어도를 만족시키는 답을 낼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판별식 D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방정식을 1번이라고 부를 거예요. 뒤에 나오는 방정식을 2번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러면 1번식에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를 딱 쓰려고 봤더니 1창의 계수가 2의 배수지.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공식 쓸 수 있다? 4분의 D 공식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B 다시 계산했더니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M 마이너스 B 다시의 제곱. 선생님 미쳤구나. 죄송해요.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순간 착각했어요. B 다시의 제곱 2 마이너스 M의 제곱 마이너스 AC 했더니 요런 식이 나오네요. 자, 요 값이 0보다 작다. 요렇게 나와야겠죠.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 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모두 곱해줘. 마이너스 m의 제곱은 0보다 작다. 그래서 플러스 m의 제곱 마이너스 m의 제곱 사라져서 4 마이너스 4m은 0보다 작다라는 이런 식 나왔네요. 자,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무슨 문제라고 부릅니까? 뭐다? 무슨 문제야? 1차 부등식이죠. 자, 1차 부등식의 해법 혹시 아시는 분? 선생님 혹시 가르치지 않았나요? 1차 방정식 해법 뭐였어? 1차 방정식 해법은 시작! x항은 x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였어요. 자, 1차 부등식 해법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푼다고? 시작! x항은 x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그럼 여기서 x가 m으로 바뀌었으니까 m항은 m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양변을 몇으로 나눈다? 4. 양수 4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에 변함이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식의 허근을 가질 조건 구해보겠습니다. 요번엔 판별식 D 써야겠네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 C.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놨는데 얘가 0보다 작답니다. 풀어봅니다. 앞에 있는 거 제곱, 뒤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제곱 모두 곱해줘. 써주고 마이너스 4m의 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4는 0보다 작다. 그래서 4m의 제곱 마이너스 4m의 제곱 지워주니까 마이너스 4m 남고 상수항은 5네요. 그래, m항은 m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그래서 넘어갔더니 마이너스 5가 됐어요. 자, 양변을 몇으로 나눠줍니까? 마이너스 4. 음수로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이 무조건 반대로 바뀐다. 그래서 얘는 4분의 5보다 크다. 이런 식이 나왔네요. 자, 이제 적어도 라는 말을 풀기 위해서 선생님이요 수직선상에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우선 첫 번째, m은 1보다 크다. 그래, 여기 1이 있는데 1보다 크다. 이런 범위래요. 자, 두 번째, m은 4분의 5보다 크다. 4분의 5는요, 1보다 좀 크지요. 얘보다 크다.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 적어도 하나의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때래. 자, 적어도 하나의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는 건 최소 하나만 갖거나 둘 다 갖거나지. 맞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하나의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 범위를 구하면 이 전체 범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면에 1보다 작은 이 범위는 둘 다 허근을 갖지 않을 조건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적어도 하나의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 m은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좀 줄여놓고 예. 자, 보겠습니다. xy에 대한 2차식 x의 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ky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y 플러스 5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ky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y 플러스 5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될 때 실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자, 결론부터 말할까요? 문제 유형이에요. 여기 x, y에 관한 2차식이 있지. 야, 이 2차식이 x, y에 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야 라는 요구사항이 나오는 문제에는 무조건 100% 어떻게 푸냐?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후 D의 D는 0이라고 이런 방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생각을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요. 그냥 D의 D는 0을 해줘야겠다. 이렇게 우리는 기계적으로 조금 접근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저렇게 기계적으로 되는 접근의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개념 제목 위쪽에 보면 여백이 좀 되지요. 맞습니까? 자, 그 여백에 한 2줄 정도는 필기를 할 수 있을 거야. 자, 2줄짜리 필기를 해볼 겁니다. 자, 우선 이그젬플 1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에 요런 식이 나왔다. x 플러스 y 요런 식이 나왔어요. 자, 우리는 이 식을 xy에 관한 1차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xy에 관한 1차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있죠. 얘 있어. 이렇게 얘 맞아? 라고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얘는요. x 플러스 루트 y의 제곱 플러스 3y 플러스 7 이런 식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식을 xy에 관한 1차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얘는 무슨 식이라고 불리냐면요. 무리식이라고 불리는 식이에요. 루트 속에 미지수 y가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무리식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식이 1차식이고 어떤 식이 1차식이 아닌지 조금 감이 오셨죠?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이그젬플 3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그젬플 3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x 플러스 루트 y의 잠시만요. 선생님 요거 차라리 너희들은 옆으로 써. 선생님 요거 잘릴까봐 밑에다 써놓을 테니까 이그젬플 3에 이렇게 한번 적어보자. x 플러스 루트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식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얘는요. 우리가 xy에 관한 1차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무리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1차식일까? 무리식일까?
1차식이다. 손 들어봐. 무리식이다. 손 들어봐. 예. 결론 냅니다. 얘는 1차식이에요. 왜 1차식이냐? 예. 요 제곱하고 루트는 서로 상쇄돼 버릴 거기 때문에 얘는 결국 절대값 y-3으로 나오겠지. 비록 절대값이 붙을지언정 얘는 분명 어떤 상태다? x, y에 관한 1차식인 상태가 될 거다예요. 되겠습니까? 즉, 어머, 요 루트 속에 완전 제곱식이 들어가 있으면 이 완전 제곱식 때문에 얘는 이렇게 지워져서 결국 1차식이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예. 요 녀석이 이제 이해가 된 상태에서 우리 지금부터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나왔어요. 2차식이 두 1차식으로 곱으로 인수분해 된대요. 제일 먼저 우리 뭘 한다? 시작!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후 D에 D는 0 이렇게 풀 거죠. 자, 결정하세요.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래? Y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래? X 할래요? 그래서 X 씁니다. X의 제곱 그리고 X항을 적으면 마이너스 4Y도 보이고 플러스 6도 보여서 X 그리고 남은 찌끄레기식이 KY의 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5야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어요. 근데 날 보고 이제 뭘 하래? 판별식 D를 구해보래. 맞나요? 그래서 D를 구하려고 봤더니 이 녀석은요 2를 바깥으로 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x라는 요런 1창이 2의 배수네 4분의 D 공식 써도 전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4분의 D 공식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여기 이 y가 빠졌구나. 맞죠? 마이너스 2y. 예. 자,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의 제곱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 자리에는 1밖에 없으니까 c 자리 씁니다. ky의 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5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뭘 하래? 다시 등장한 식의 판별식 D를 다시 한번 구하쇼라고 문제가 나와 있어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판별식 구하려면 우리는 다시 이 식을 어떻게 해야 돼?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 돼요. 맞습니까? 자, 요번에는 x가 다 사라지고 y만 나와 있네? 우선 y 정리하고 내림차순 정리할게요. 자, 앞에 있는 거 제곱, 4y의 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9 모두 곱해줘. 마이너스 12y 마이너스 ky의 제곱 플러스 8y 마이너스 5 이렇게 있습니다. 자,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4-ky의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이런 식이 나는데요. 그런데 이제 뭘 한 번 더 하래? D는 0이다 라고 놓고 둥식을 하나 만들래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D를 또 쓰려고 봤더니 와우 1창의 개수가 2의 배수네. 그러므로 4분의 D 공식 써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4분의 D 공식 쓰겠습니다. 자, 그래 이 4분의 D는 0이라는 식이 필요해. 즉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래서 곱하면 이와 같은 식이 나오는데 얘가 0이 돼야 된대요. 자, 얘가 0이 된다는 건 4 곱하기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므로 K가 몇이 돼야 됩니까? 3이 들어가야 되겠네. 그래서 3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후 D에 D는 0이라고 넣으면 무조건 실수 K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는 됐나요? 그럼 우린 이런 생각이 들지. 선생님, 도대체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D에 D는 0 뭔 짓 하신 거예요? 이게 왜 저 문제하고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라는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만들어낸 요 최초의 판별식이라는 요소는 어떤 녀석이냐면요. 근해 공식으로 내가 만약에 이 식을 근해 공식처럼 해석을 했다라고 하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바로 요 안에 들어가는 요소예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1차식이 된다는 건 루트가 살아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뭘 한 거다? 다른 거는 1차식이 될 수 있는데 루트가 들어가면 무리식이 되잖아. 루트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루트 속에 있는 D를 이렇게 구해내고 난 다음에 와우, 얘가 루트 속에 있으면 안 돼. 루트를 벗고 탈출해야 돼. 얘가 뭐가 되면 참 좋겠다? 완전 제곱식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되겠습니까?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면 참 좋겠다. 자, 그런데 그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개념이 뭐냐? 루트 속에 있는 녀석을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을 때 2차식이 나왔는데 이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것은 2차 방정식에서 중근을 갖는 조건과 같이 왜? x-알파! x-알파는 0! 우리는 이런 걸 이런 식으로 중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중근이 될 때는 판별식 D가 항상 0이다 라고 이렇게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로 뭐예요? 요 D는 0이라는 것은 루트 속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얘를 벗고 탈출시켜서 1차식의 곱으로 만들 거야 라는 의미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D는 뭐다? 루트 속에 있는 값을 구한 거고 두 번째 D는 뭐다? 그 루트 속에 있는 값이 완전 제곱식임을 구한 거예요. 되겠나? 근데 이거 매번 이렇게 머리를 쓰면서 생각하면 어때? 머리 너무 아프고요. 시간이 걸려. 맞나?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문제 나오면 기계적으로 이렇게 외워서 풀 거예요. 자, 제목과 해법요 암기할 겁니다. 두 번만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자. 시작! 2차식을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하기.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후 D의 D는 0. 안 읽은 사람 있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시작! 2차식을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하기.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후 D의 D는 0. 한 번 더. 2차식을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하기.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후 D의 D는 0. 되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푸시면 돼요. 막 머릿속에서 이건 루트야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돼 이런 고민 필요 없이.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자, 이 파트 얼마나 중요한 파트인지 얘기해 볼까요? 예, 이제까지요. 단 한 차례도 빼놓지 않고 수능 시험에 무조건 출제됐던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베이스가 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당구장 보이실 거예요. 맞습니까? 당구장 표시 보셨죠? 자, 보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는데요.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래. 근데 나 알파하고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방정식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x-알파 x-베타는 0 이렇게 만들면 바로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죠? 그래서 우린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한다? 와, 그러면 얘도 알파 베타고 얘도 알파 베타니까 2차 방정식은 똑같은 거네? 맞나요? 그래서 얘가 정말 똑같은지 비교해 보기 위해서 얘를 전개해서 저런 걸로 바꾸려고 했어요. 자, 전개했더니 이 식이 이렇게 됐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런 식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전개했으니까 똑같겠다 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봤더니 똑같아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얘는 x의 제곱으로 시작되는 식인데 얘는 ax의 제곱으로 시작되고 있어. 아직 비교가 안 되네. 그래서 똑같이 만들려고 이 앞에 있는 식을 뭐로 나눠버립니다? a로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 이렇게 만들었더니 얘도 알파 베타를 두근 얘도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똑같은 방정식이고 x제곱 x제곱으로 잘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와우 얘는 똑같은 방정식이니까 결국 플러스 a분의 b랑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랑
똑같은 숫자가 와야겠구나. 똑같은 방정식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플러스 a분의 c와 플러스 알파 베타는 똑같은 수가 와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결국 와우 얘랑 얘랑 같아? 그러면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랑 같다라고 쓸 수 있겠네. 그리고 알파 베타는 뭐랑 같다라고 쓸 수 있다? a분의 c와 같다라고 쓸 수 있겠구나 라는 이런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녀석은 어떻게 분리이냐? 여기에 있는 알파하고 베타는 우리가 근이라고 부르는 애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A, B, C 이런 애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개념들이야? A, B, C. A, B, C. 뭐야? 개수예요. 맞나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근과 개수와의 관계라는 개념이 된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근하고 개수 사이에 저런 관계가 있어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요 요 녀석 큰 소리로 두 번만 읽고 암기하고 넘어갑니다. 시작!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한 번 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두 번째, 알파 베타는 a분의 c. 알파 베타는 a분의 c. 외워야 해요.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 이 개념 중학교 때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요. 중학교 때 배웠는데 고등학교 때는요. 어머 선생님 중학교 때랑 똑같은 거 배우네요? 약간 업그레이드 돼. 우리는 이 녀석을요. 두근의 합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두근의 곱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하나 더 알아두셔야 돼요. 두근의 차까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두근의 차 공식 유도하도록 할 거예요. 자, 두근의 차는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쓰지 않고요. 꼭 절대값을 붙여요. 왜 절대값 붙일까? 예, 두근의 차기 때문에요. 둘 중에 큰 수가 앞에 오면은 뭐 양수가 될 확률이 생기지만 작은 수가 앞에 오면 음수가 돼. 근데 두근의 차는 똑같잖아. 맞아? 그래서 그 차를 나타내는 수직선상에서 얘하고 얘의 거리의 차를 나타낼 때는 항상 절대값을 붙여서 양수화된 값으로 답을 낸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두근의 차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아니라 뭐다?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절대값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절대값은 무조건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스킬을 이용해서 절대값을 벗길 거냐? 우리 이런 거 배웠죠?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과 같다. 그래서 얘를 벗기기 위해서요. 얘를 제곱을 해버릴 겁니다. 그러면 제곱을 해버리면 얘는 그냥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과 같아지겠죠. 자, 그런데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녀석 합하고 곱만 가지고 있어. 우리 여기에 보이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만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바로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는 개념이죠. 불러볼까? 시작!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얘를 제곱하세요. 마이너스 4에다가 알파 베타는 a분의 c를 곱하세요 라고 나오네요. 결국 우리는 이 녀석 통분하면요. a의 제곱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와 같은 녀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젤까지 됐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 자, x의 제곱이 3이 나왔어. 우리 이 녀석 보고 x 구할 수 있지. 뭡니까? 시작!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쓰면 되는데 만약에 이 녀석이 절대값을 붙였어. 그러면 마이너스는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자, 그래서 결론 냅니다. 자, 내가요 현재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얘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어. 근데 제곱을 없애야 되는데 절대값 붙어있네. 뭐가 되겠습니까? 루트 a의 제곱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식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는 됐습니까? 네. 자, 됐죠?
그리고 우린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절대값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절대값. 여러분 절대값 가우스 배웠죠? 자, 절대값. 실수의 양수하기요. 가우스교는 뭐라고 배웠어? 실수의 정수하기요. 즉, 절대값과 가우스교 안에는 무슨 수만 들어갈 수 있다? 실수만 들어갈 수 있어요. 어머, 너 실수야? 그러면 얘는 애시당초 허수가 나올 일이 없었네? 즉 얘는 애시당초 양수라는 얘기지.